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책은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인데요. 이 책은 2013년에 쓰여진 책이라서 지금과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가가 느낀 스웨덴과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쓴 책이니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 15가지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북유럽 사람들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 북유럽은 대체로 낮이 짧아 빨리 어두워져 오후 4, 5시쯤 퇴근을 하고 저녁 6시면 웬만한 가게들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식 문화도 거의 없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네요. 북유럽 사람들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행복과 양육의 최우선 조건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 풍족하게 살고 자녀를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업자는 있어도 주부는 없다. 스웨덴에는 전업주부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일하는 엄마가 80%에 달하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이 어색하지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출산휴가를 포함해 부부가 각각 240일씩 총 480일이며 최초 390일간은 기존 급여의 80%, 최대 월 370만 원 정도, 나머지 90일은 일정 금액의 육아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켜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인적인 선호도 또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요리를 담당하고 아내가 고장난 가구나 가전을 고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죠. 네 번째, 소꿉놀이하는 남자아이, 진흙탕에서 뒹구는 여자아이. 아이를 키우는 스웨덴 부모들의 머릿속에 언제나 맴도는 질문은 아이에게 최선은 무엇인가?입니다. 성별에 따른 놀이는 없고 성별에 맞는 복장도 없으며 성별에 맞는 장난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면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여자아이들은 공주를 좋아하고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이 있는 삶. 스칸디 부모들은 공부와 놀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공부도 놀이처럼 하고 놀이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운다는 거죠. 또한 아이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보다 내 아이는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스칸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삶의 순간순간을 부대끼고 음미하며 살아가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뒤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보내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밥상머리에서부터 독립심을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아이가 서툴다고 답답하다고 대신 해주다가는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 스칸디 부모들은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밥 먹기, 옷 입기, 신발 신기, 공부하기 등을 아이 스스로 하게끔 해서 독립심을 가르친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스칸디 부모들의 생활 속 육아법.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부모나 학교 교사들의 지시에 따르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지시에만 따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묻고 부모는 그에 대해 피드백을 줄 뿐 결정은 아이 스스로 내리고
책임도 스스로 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믿어주고 지켜봐주면 아이들은 부모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 통제력이 생긴 아이들은 자유롭게 풀어줘도 부모를 크게 실망시킬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스웨덴에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데 토요 사탕제라고 합니다. 토요 사탕제는 아이들이 단 것을 자주 그리고 많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해 토요일에만 군것질을 허락하는 규칙인데요. 명령으로 아이의 몸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움직이진 못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와 타협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스칸디 대디는 아이와 저녁을 함께 먹는다. 북유럽 가정에서는 부모가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가족회의나 저녁 시간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가족회의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의문과 불만을 품은 채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죠. 아홉 번째, 자유로운 자기 표현으로 당당하게 기른다. 아무리 어린 자녀의 생각이라도 스칸디 부모들은 일단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조언을 해주되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사 틀렸다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열 번째, 혼자 똑똑한 사람으로 키우지 않는다. 스웨덴에서는 유아 때부터 협력을 통해 동료 효과를 끌어내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아는 것과 친구들이 아는 것을 합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것이 스웨덴 교육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네요. 스웨덴의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학습 방법은 학생들을 두세 명씩 묶어 같이 공부하게 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하브루타라는 교육법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브루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11번째, 틀 안에 넣지 않고 스스로 틀을 만들게 하는 교육.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보낸 곳 토요 학교에서 사과를 그리는 시간에 까만 사과를 그렸더니 선생님이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다시 그리라고 해서 아이에게 토요 학교는 오늘로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며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모든 것에 정답이 있는 교육으로 남의 틀에 가두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칸디 가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부모들 스스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인데요. 스웨덴의 1인당 도서 구입량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많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모임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보다 먼저 책을 펼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네요. 12번째, 감정적인 부모가 아이에게 상처를 남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가정폭력을 금지한 나라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고 부모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는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심을 숨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13번째, 자녀에게 부모의 시간을 선물한다. 스웨덴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모의 시간을 기꺼이 선물하고 이를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질은 아이들에게 주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 자신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혹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있는데도 금요일엔 밖에서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불금을 만끽한다면 가끔은 집에 일찍 들어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가금, 가족과의 금요일도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14번째,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면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된다.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저자는 당신은 당신의 아이에게 가장 완벽한 부모라고 합니다. 아이는 언제나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요.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맞닥뜨리는 시련은 죄책감과 불안인데요.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육아가 힘든 이유의 절반은 바로 이런 부모의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특히 내가 부족한 부모가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자주 지배를 당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네요. 내가 되고 싶은 부모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부모가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5번째, 입보다 귀가 큰 스칸디 부모. 많은 스웨덴 친구들이 가족 관계를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존중이라고 합니다. 이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사랑입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지하고 인도하는 게 사랑이고요. 둘째, 관심입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면 부모는 자신이 아이에 대해 전부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아이가 자라더라도 처음에 그 순수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경청의 자세입니다. 부모는 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경청이란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욕구와 불만이 있는지 아이들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로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는 책의 내용을 일부 요약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사실 북유럽이라고 해서 특별한 육아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키우는 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요. 다만 이 중에서 내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이라도 얻으셨다면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육아법이죠. 시간은 누구나 선물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